충남 천안의 한 종합병원. 오후 4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과병동 312호 병실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어요. 평소라면 퇴원을 앞둔 환자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해야 하는데 침대 위에 앉아있는 베트남 청년 레 반민의 표정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28살의 미는 한국에 온 지 벌써 3년째였어요. 고향에 남겨둔 가족들을 위해 건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던 그였는데 지난주 작업 중 철근의 다리를 심하게 다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내일이면 퇴원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오늘 아침 고향에서 날아온 전화 한 통이 그의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어머니는 울음소리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고 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죠. 김 과장은 민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먼 타국까지 와서 고생하고 있는 이 청년이 정작 가장 소중한 순간에는 가족 곁에 있을 수 없다는 현실이 얼마나 가혹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나요? 김 과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심장이 안 좋으셨는데 갑자기 제가 곁에 있었다면. 김 과장은 민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말로는 위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는 오랜 시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생이별과 사별을 지켜봤지만 이런 상황은 언제 봐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김 과장은 진료실로 돌아온 후에도 민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진료 차트들을 보면서도 자꾸만 그 청년의 절망적인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는 잠시 펜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친구가 고향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김 과장은 고민에 빠졌어요.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개인적인 사정까지 도와주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의 간절한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며 간호과장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312호 환자가 계속 오는데 괜찮을까요? 김 과장은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상을 당했는데 고향에 갈 형편이 안 된다고 하네요. 간호과장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일이 참 마음 아프네요. 김 과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결심한 듯 일어났어요.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개인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번 달 월급으로 받은 돈들이 들어 있었죠. 그는 망설임 없이 100만 원을 꺼내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마. 김 과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때로는 의사로서의 치료보다 인간으로서의 도움이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김 과장은 다시 민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것인지 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청년에게는 가족의 마지막 길을 함께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병실 문을 열자 미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돌아보는 민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민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김 과장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죠? 민은 깜짝 놀라며 김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돈이 없어서. 그때 김 과장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받으세요. 미는 봉투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했어요. 이게 뭐예요? 비행기표 살 돈이에요. 고향에 가서 아버지를 잘 모셔드리세요. 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 과장을 바라봤죠. 아니에요. 이럴 순 없어요. 김 과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빌려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돈 벌어서 갚으면 돼요. 그리고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미는 봉투를 받아들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이 흘렀습니다. 김 과장은 일상에 파묻혀 민의 일을 거의 잊고 지내고 있었어요. 환자들을 진료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또 다른 환자들의 아픔을 치료하는 바쁜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혼자 있는 시간이면 문득 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과연 그가 무사히 고향에 도착했을까? 아버지의 장례는 잘 치렀을까?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스쳤죠. 하지만 연락처도 모르고 굳이 찾아볼 생각도 없었습니다. 도움을 준 것은 순수한 마음에서였고 무언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김 과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외래진러를 보고 있었습니다. 감기 환자,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들이 줄을 이어 들어왔다 나갔다가 했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였죠. 그런데 오후 3시쯤 진료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간호사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다급하고 간절했어요. 꼭 원장님께 드릴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김 과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왠지 나직게 들렸어요. 하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았죠. 진료에 집중하려 했지만 밖의 소리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금 진료 중이시라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냥 1분만 시간을 주세요. 김 과장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간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어요. 환자에게 잠깐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을 본 순간 김 과장의 눈이 커졌어요. 8개월 전 그 병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앉아있던 베트남 청년 민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건강해 보이고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죠. 민 씨. 민은 김 과장을 보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네, 선생님, 기억하세요? 김 과장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재해였거든요. 민은 두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는데 두꺼운 봉투와 편지 같은 것이었어요. 들어와서 얘기하기 해요.
진료실로 들어온 미는 조심스럽게 봉투와 편지를 김 과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선생님께서 빌려주신 돈이에요. 너무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김 과장은 봉투를 받아보며 놀랐습니다. 정확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들어있는 편지에는 서툰 한글과 영어로 감사의 마음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김 과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는 편지에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주었어요. 김 과장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할 수 있었고 가족들과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더 열심히 일해서 꼭 빚을 갚겠다고 다짐했다는 내용이었죠. 정말 고마웠어요,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아버지를 잘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민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김 과장은 감정이 북받쳐 올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청년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힘들지 않았나요? 이 돈을 모으느라? 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가장 어려운 때 도와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김 과장은 민의 진솔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것은 단순한 호의였는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갚으려는 민의 마음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장례는 잘 치르셨나요? 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아버지를 잘 보내드렸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김 과장은 편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서툰 글씨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따뜻합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김 과장은 봉투를 민에게 다시 밀어주었습니다. 이 돈은 받을 수 없어요. 민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꼭 받으셔야 해요. 약속한 거잖아요. 그때 제가 진정으로 바란 건 민 씨가 아버지를 잘 보내드리는 거였어요. 그 목적은 이미 달성됐으니까요. 하지만 민은 완강했습니다. 선생님,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약속이에요. 이 돈을 갚는 것이 아버지와 약속이기도 해요. 김 과장은 민의 굳은 의지를 보고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는 봉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돈은 다른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겠어요. 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그러면 저도 기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8개월이라는 시간을 거쳐 다시 만난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둘 다 잘 알고 있었어요. 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했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김 과장도 일어나며 민과 악수를 나눴어요. 건강하게 지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민이 진료실을 나간 후 김 과장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돈 봉투와 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마음 깊이 감사했습니다. 작은 선행에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요. 그날 저녁 김 과장은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내 역시 깊이 감동하며 남편의 선택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이 돈을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고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의 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감동스러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